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광주에 거주 중인 여성입니다. 요즘 날씨가 다시 따뜻해져 나들이 하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날씨를 가장 좋아합니다. 너무 자세히 제 소개를 하면 혹시 알아보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짧게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오랫동안 10년 넘게 요식업에 근무를 하다 이제는 조금만한 제 일을 시작하고 싶어서 그만두게 된 케이스입니다. 요식업 쪽이 처음에는 정말 힘들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참 매력적인 직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힘들어도 꾹꾹 참고 하다 목 디스크가 다시 재발하는 바람에 퇴사하고 좀 쉬었다가 저만의 일을 찾아서 할 생각이었는데요. 그러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 저희는 급속도로 빠져들었고 6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혼자 임신은 아니었고요. 왠지 지금의 남편을 만났을 때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강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잘 맞았고 이대로 결혼하면 아무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허례허식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 저희는 웨딩 촬영도 제주도 가서 셀프로 하고 결혼식장도 결혼식보다는 그냥 가족, 가까운 지인, 친구들만 부르는 레스토랑을 빌려 소규모 웨딩을 진행하였습니다. 많은 인원이 함께할 수 없었던 시기라 정말 간소하게 결혼식을 올린 것 같네요. 그리고 신혼여행도 해외로 나갈 수 없어 제주도에 일주일 정도 다녀왔습니다. 신혼집은 저는 오랫동안 혼자 살았던지라 그냥 저희 집에서 시작하기로 해서 침대만 바꾸고 그렇게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10년 동안 일했던 게 있어서 그런가 집에서 쉬려니까 사실 좀이 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주변 지인이나 친구들한테 요리를 해주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디저트 만들어 선물하는 것도 너무 좋아해. 낮 시간에는 디저트 연구도 하고 요리도 해. 주변 사람들이나 남편 회사 동료들도 나눠주곤 했는데요. 그러다 저번에 명절에는 시댁에 가서 선물로 디저트류를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선물 드리곤 했습니다. 좀 유명한 곳에서 제가 근무했던지라 디저트류도 빠삭하게 할 줄 알아서 다들 정말 맛있다고 칭찬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저의 신혼생활은 누구보다 행복하다고 자부했고 그 행복은 오래갈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근데 너무 혼자 지내던 시간이 많다가 결혼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시댁과의 간섭들이 저에게는 조금은 힘들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저희 엄마 아빠한테도 전화를 잘하는 편도 아니고 친구들이랑도 전화보다는 문자가 편한 편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시어머니는 전화를 늘 강요하시는 분이라 사실 처음에 그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일주일에 안부 전화를 한 번 이상은 꼭 하라고 하시고 저에게 신혼애가 있는데 신혼애에도 잘 있는지 전화하라고 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제가 새언니인데 왜 제가 안부 전화를 해야 하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았지만 이런 불만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면 결혼은 원래 그런 거다 이러면서 다들 그러니 그냥 트러블 없이 저도 지내고 싶어 웬만하면 일주일에 한 번은 시댁에 전화를 드리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저도 슬슬 저만의 가게를 내고 싶어서 여러 가지 음식 개발을 하면서 친구들이나 지인들 초대해 대접하고 인기 있던 음식들 레시피 적어 놓았다가 개발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남편이 한 번은 엄마도 한번 초대해서 음식 해줘봐 라고 하길래 내키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번 시댁 식구들을 초대해 음식을 차려드렸습니다. 다행히도 너무 맛있게 드셔서 저도 진작 해드릴 걸 생각도 했었네요. 그 뒤로 며칠 뒤에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번에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기로 했는데 그때 해주었던 음식 또 해주면 어떻겠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실 좀 그랬는데 부탁까지 하시니까 알겠다고 하고 그 전날에 장바다가 미리 가서 음식 해드리고 인사드리고 저는 나왔어요. 나중에 어머님이 너무 잘 먹었다면서 고생했다고 전화하셨길래 아니라고 그냥 그러고 넘겼죠. 근데 이번에는 신우가 전화와서 저에게 또 자기 유치원 엄마들이 오는데 그때 먹었던 음식 레시피를 알려달라고 자기가 해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레시피 누구에게 알려주는 거 어려운 건 아니지만 제가 개발하려고 하는 메뉴이기도 해서 좀 누군가한테 알려주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그렇다 하고 말았는데 남편한테 그새 전화해서 제가 이랬다면서 서운하다고 바로 말해서 남편이 뭘 그러냐 그냥 좋게 좋게 지내라 라고 했어요. 정말 내 성격과 맞지 않았지만 다시 신우한테 전화해서 레시피는 그럼 알려드려도 그 맛이 안 날 수도 있으니 제가 음식을 그럼 해서 주겠다 라고 했더니 그걸 바랬던 건지
그럼 자기야 더 좋다면서 그러더군요. 그렇게 연장 2번을 시댁에 불려가서 음식하고 나니 정말 진이 다 빠져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 뒤로 슬슬 저는 제 가게를 오픈하고 싶어서 자리도 알아보러 다니고 하는데 좀 생각보다 월세도 비싸고 좋은 자리는 권리금까지 줘야 하는 상황이라 부담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2층에 월세랑 보증금이 딱 맞는 곳이 있어서 홍보만 잘 되면 괜찮겠지 싶어서 계약을 하고 오픈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오픈 준비하는데 돈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조금 오픈 준비가 미뤄지게 되어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해볼까 생각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교회의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이라 정말 교회 사람들이라고 하면 늘 알뜰살뜰하게 생기시는데요. 저보고 갑자기 한 번은 전화가 오셨어요. 오픈 준비 잘 돼가나? 그럭저럭이요. 이제 홍보만 어떻게 할까 구상하고 있어요. 홍보? 그냥 가게는 있으면 오는 게 아니니? 저희 가게가 2층이라 처음에는 좀 입소문이 나야 할 것 같아서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 사람들한테 좀 홍보 좀 해줄까? 아 정말요? 그럼 저야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냥 홍보하기는 잘 모르니까 디저트를 좀 소량 만들어서 홍보물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떠니? 아 그게 나을까요? 그래 그게 낫지. 한번 생각해봐. 라고 끊고 지금 돈도 많이 들어갔는데 또 홍보할 때 만드는 재료까지 필요하니 이것저것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홍보에 어느 정도 비용을 쓸 생각이라 어머님께 그럼 제가 사구로 디저트 종류로 만들어서 홍보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 말씀드렸습니다. 솔직히 굉장히 홍보물 치고는 퀄리티가 높은 거지만 그래도 이왕 지인들이나 또 그 지인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홍보도 해주는 거라 같이 맛보라고 양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일요일에 교회 가시는 날이라 그 전날부터 열심히 만들어 포장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도 가서 열심히 나눠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또 신혼에도 아이들이 다 유치원 다니느라 엄마들한테 나눠주며 홍보한다고 하길래 열심히 만들어서 신우한테도 홍보를 부탁했죠. 오픈하기 전에 벌써 생각보다 많은 지출을 했던지라 이 정도면 좀 입소문이 날까 싶었습니다. 동네 상가에 있는 곳이라 입소문만 잘라도 정말 괜찮긴 했거든요. 그 뒤로도 몇 번씩 어머님이랑 신우가 홍보를 더 할 곳이 많다면서 홍보물을 많이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만드는 재료비가 솔직히 진짜 말이 아니게 많이 들어가요. 그냥 판매하는 거면 당연히 돈을 주고 사는 거라 재료값이 남지만 이거는 제가 무료로 홍보를 하느라 만드는 거라 진짜 남는 게 한 개도 없거든요. 물론 찾아오시면 그게 남는 거긴 하지만요. 근데 옆에서 자꾸 동네 장사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많이 뿌려야 온다고 계속 그러시길래 정말 한 2주 정도를 방까지 세워가면서 그 홍보물 만드는 데만 집중했던 것 같아요. 거의 1000개를 2주 정도에 만든 것 같네요. 그리고 정식 오픈날이 되고 그래도 홍보를 정말 많이 해서 그런가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정말 정신없이 팔아서 그래도 내가 돈을 투자해서 홍보했던 게 이렇게 돌아오니 어머님이랑 신우한테도 고마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고마운 생각이 들어 백화점에 들릴 일이 있어 들렸다가 고맙다는 성의 표시해야 할 것 같아서 비싼 화장품 선물 세트를 2박스와 소정의 용돈까지 선물을 해드렸습니다. 뭐 한 것도 없는데 좋다고 고맙다고 하길래 저도 그래도 가족밖에 없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오픈하고 나서 굉장히 장사가 잘 되었어요. 단골 손님들도 벌써 생기고 대량으로 주문하는 분들도 있어서 정말 바쁜 나날들이 흘러갔죠. 근데 어느 날 어떤 한 손님이 오더니 저보고 대뜸 그러는 거예요. 이 가격이 지금 맞아요? 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저희 늘 쭉 이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었어요. 아닌데 이 가격보다 더 비싸게 저는 사 먹었던 것 같은데 오픈 후에 더 싸진 건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와 혹시 헷갈리는 게 아니실까요? 저희는 오픈 때부터 이 가격으로 판매해서요. 아니에요. 그때 제가 분명히 여기 로고랑 함께 받아서 한 1,500원은 더 비싸게 주문해서 샀던 것 같은데요. 네? 언제요? 오픈하기 전이라고 판매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한 2, 3주 전쯤이에요. 근데 그때보다 싸져서 더 좋네요. 많이 파세요.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셨나
그때는 너무 바쁘고 정신도 없고 해서 넘겼는데 갑자기 또 어떤 손님도 전에 손님이랑 비슷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죠. 언제쯤 사셨냐고요. 아, 내가 그때 한번 먹어보고 맛있어서 또 주문해서 샀는데 그때는 정식 오픈을 안 했다고 가오픈이라 이렇게 구매만 된다고 해서 샀었는데 그때는 진짜 더 비쌌던 것 같아. 그래서 비싼데 맛은 있구나 싶었는데 싸게 파니 지금 사 먹기가 더 좋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님한테 혹시 누구한테 사신지 기억이 나냐고 물었습니다. 교회 가는 집사님한테 구매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리에 띵 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충격적이더라고요. 근데 한 사람 말만 듣고 어떻게 따질 수 없으니 그때부터 오시는 분들에게 혹시 전에 구매하신 적이 있는지 또 가격은 얼마였는지 등에 대해서 묻기 시작했어요. 알아가면서 나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순간 배신감에 몸이 벌벌 떨릴 지경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아낸 건 바로 이거였습니다. 저한테 처음 홍보하자고 가져간 건 정말 홍보용으로 뿌리시고 그 다음부터는 주문을 받으셔서 저는 홍보용으로 주었던 디저트들이 알고 보았더니 다 돈을 받고 판매를 하셨더라고요. 그것도 저한테 말도 없이 어머님 계좌로 받으시면서요. 근데 어머님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신우도 자기 유치원의 홍보용으로 뿌린다는 것들이 다 어머님이랑 짜고 판매하려는 목적이었고 저에게는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는 식으로 해서 일주일 내내 1000개 가까이 만들어야 한다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했고 그걸로 지금 제가 판매하는 가격보다 더 비싸게 받아서 팔았더라고요. 그래놓고 제가 주는 선물을 다 받고 지금 가게가 잘 되는 게 자기네들한테도 조금 나눠줘야 하는 거 아니냐 용돈으로 우스갯소리로 말했던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자기는 이익을 취하고 있었고 그 이익에서 저를 생각한다는 식으로 말씀하면서 파셨으니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까 감이 잡히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돈 달라고 해도 주지 않을 것 같아 몇 날 며칠을 잠도 안 자며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했던 행동들에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그랬습니다. 그렇게 취한 이윤을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고요. 먼저 너무 가게가 바쁘니 한 달 정도를 가게를 도와주면 월급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순순히 어머님이랑 신우는 저에게 알겠다고 하더군요. 근데 대놓고 신우는 언니 그럼 얼마 줄 건데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지금 시급에 맞춰드릴게요. 아, 그건 가족끼리 아니죠. 나 일하는 거 되게 비싼데. 애들도 어린이집에 더 맡겨야 되고 계속 투정 부리길래 그럼 제가 한 달에 이 정도 드릴게요. 그 정도면 열심히 하실 만한 월급이죠? 라고 하니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날부터 제가 힘들다고 생각한 일들을 모조리 다 신우랑 시어머님께 넘겼어요. 저는 오로지 만들고 주문한 것만 만들고 나머지 잡일은 어머님이랑 신우에게 다 시켰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힘들다고 징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가씨, 이 정도 일로 힘들다고 하면 안 되죠. 제가 월급 많이 드린다고 했잖아요. 보너스도 더 챙겨드릴게요. 라고 하며 그렇게 한 달이 흘러갔습니다. 말했던 기간이 끝나고 월급을 넣어주겠다고 말한 후 넣지 않았습니다. 신우랑 시어머니가 돈을 받는 날인데도 제가 안 넣으니 전화기에 불통이 났죠. 전화도 어머님이랑 신우만 차단해놨어요. 이제 돈 안 주니 난리가 났죠. 그날 저녁 남편이 저에게 갑자기 들어오더니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아니 너 엄마랑 동생 전화는 왜 안 받는 거야? 오늘 월급 주기로 했다면서 뭐 하는 거냐? 진짜 사람 일 다 시켜놓고. 뭐가? 나 돈 줬는데? 무슨 돈을 줘? 안 줬다고 나한테 연락 오고 난리인데. 돈을 줬다니까 다시 여쭤봐.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바로 전화하더니 엄마, 마누라가 돈 붙였다는데 왜 안 붙였다고 해? 무슨 돈을 붙여? 진짜 안 붙였다니까. 옆에 있니? 좀 바꿔봐. 아니, 확인해보라니까. 무슨 확인? 진짜 안 붙였다니까. 하면서 서로 언성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시댁으로 가자고 말했습니다. 신우 보고도 오라고 하고요.
가서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모았던 친구들을 싹 식탁에 배열을 했어요. 제가 그 홍보물을 만드는 비용이 얼마가 들었고 몇 개나 만들었고 그 정도면 돈을 어느 정도 벌 수 있는지 등도 함께 내역도 보여드렸으며 심지어 제가 책정한 가격보다 더 비싸게 받은 이체 내역까지 모조리 모아서 다 펼쳐두었어요. 남편은 이게 뭐냐고 하면서 천천히 훑더라고요. 어머님이랑 신우는 얼굴이 새하얘져 아무 말도 못하고요. 그래서 제가 뚝뚝히 말했습니다. 제가 일주일 내내 자그만 치에 1000개 가까이 되는 거 만들면서 저에게 동네 장사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신 분이 누구세요? 근데 저한테 말도 없이 오픈하기 전에 제가 만든 것들을 판매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한테 월급을 요구하시는 게 더 뻔뻔하신 건 아닌가요? 그 월급보다 더 많이 버셨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화장품도 비싼 세트로 선물도 드렸고 용돈도 드리고요. 그 정도 생각하면 이 월급은 세 발의 피해요, 어머님. 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서성이다가 남편이 정말 쪽팔려서 시댁에 못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신우는 옆에서 그게 아니라 아니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먹기 아깝다고 돈 주고 산다길래 난 좋다고 한 거지. 그럼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셨어야지 왜 혼자서만 알고 판매를 하셨어요? 그것도 저 모르게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제가 지금까지 두 분이 팔아먹은 거 계산 싹 해왔어요. 그리고 그 계산에서 월급을 계산하고 나니 이 정도 금액이 남으니 저에게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안 주시면 저 정말 고발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남의 제품 말도 없이 팔다가 자기가 이익 다 취한 걸로 진짜 소송 들어갈 테니 각오하세요. 아니 얘야 우리가 그 정도 돈이 어디서 나니? 그리고 가족끼리 무슨 또 돈을 우누네. 그냥 미안하고 이번만 넘어가자. 뭘 이번만 넘어가요. 제가 드린 용돈 화장품 선물 세트 판매하시면서 받은 돈 다 주세요. 월급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언제 제가 안 드린다고 했어요? 신우는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되는지 미안하다고 자기 그런 돈 없다고 갑자기 어디서 나냐면서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알 바 없고 알아서 구해서 주셔라. 그렇게 큰 돈도 아니다 하니까 자기네들은 가정주부라면서 계속 그러길래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돈 준비되면 연락 주셔라 하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을 지금까지 왜 말 안 했냐고 자기한테 말했으면 자기가 조치를 취했을 텐데 라면서 이야기를 하길래 말하면 뭐가 바뀌냐고 했어요. 말했으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올 것 같아 몇 달 동안 그 증거들 모으느라 힘들었다. 그래서 아예 빼도 박도 못하게 하기 위해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어머님이랑 신우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울며불며 미안하다고 비는데 저는 용서할 생각도 없고 용서하고 싶은 생각도 없으니 그냥 제가 만든 거에 돈은 꼭 받아야겠다고 거기서 월급도 쳐드리고 싶지도 않지만 그 돈은 다 안 주실 게 뻔해 일로 갚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해 일을 시켜드린 거다. 그게 제 배려였다고요. 신우는 남편에게 가서 이야기도 못하고 전전긍긍 되는 것 같고 지방에서 근무하시던 아버님께서 이 이야기를 아시곤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정말 미안하고 그렇게 된 돈은 바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사코 아버님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저는 돈을 받자고 이런 일을 꾸민 게 아니에요. 어머님이랑 신우가 하는 행동이 저한테는 너무 큰 배신으로 다가왔습니다. 옆에서 제가 얼마나 힘들게 오픈 준비를 한 걸 아시면서 그거를 노려 돈을 가운데서 챙겼다고 하신 마음이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겠습니다. 돈을 꼭 받아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제가 일한 노력을 뻔히 알면서 그렇게 저를 희롱했던 모습이 저에겐 너무 크게 다가와서 돈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해야 했습니다. 괜히 가족의 분란만 들어서 죄송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버님은 그저 죄송하다고만 하셨고 그날 시댁에서는 난리가 한바탕 났다고 해요. 어머님은 그날로 아버님이 다 생활비를 끊었고 일주일마다 돈을 타서 쓰시기로 하고 신우는 신우 남편에게 엄청 혼나 신우 남편이 저에게 남편 통해서 돈을 보내왔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시댁에 가지 않습니다. 남편도 저에게 가자고 말하지 않고 자기도 가지 않습니다. 지방에 근무하시는 아버님은 서울에 올라오면 종종 뵙지만 어머님이랑 신우랑은 연 끊고 산지 어느덧 몇 개월이 흘렀네요.
다행히도 제 매장은 잘 돼 이번에는 큰 곳으로 가려고 준비 중이고 어머님이랑 신우는 집에서 꼼짝없이 나오지 못하고 치과 생활 중이라고 해요.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마음이 저에게 너무 큰 배신감으로 다가와서 어떻게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생각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조금은 씁쓸함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오픈 전에 그렇게 끙끙대면서 밤샘 작업으로 홍보물을 만들 때 얼마나 웃기셨을까요? 그 홍보물로 드리는 제품들도 제가 다 수제로 만들어 포장까지 해서 하느라 마이너스가 되는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남들한테 팔아대면서 돈을 챙겼다는 사실이 아직도 저는 마음속에서 잊혀지지가 않네요. 여러분들도 가슴속에 하나씩은 상처가 있지 않으신가요? 있다면 가지고 살지 마세요. 정말 병 생길 수도 있어요. 꼭 터뜨리고 사세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40 초반 여자입니다. 제가 너무 속이 상하는 일이 있어 이렇게 사연을 적게 되었어요. 결혼한 지도 세월이 벌써 까마득하고 남편은 내 남편인지 아님 내 친구인지 분간도 안 될 만큼 편해져서 이성적인 설렘을 느낀 지도 오래입니다. 뭐 그게 아쉽긴 하지만 비로소야 남편이 내 가족이 되고 내 부모보다 가까이 서 있는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그 존재만으로 감사하기도 하고요. 다만 세월이 흘러 피 안 섞인 남편이랑은 찐 가족이 되어가는데 시어머니와 관계를 개선시키는 것이 참 어렵네요. 이러다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사이가 이럴까나 싶어서 걱정이 되던 때도 있었답니다. 멋모를 적에는 그래도 어머님이랑 잘 지내보고 싶은 마음이 커서 제가 먼저 다가가곤 했거든요. 하지만 이젠 그마저도 아니게 되었어요. 더욱 거리를 두려웠고 하는 어머님 때문에 다가가려던 제가 뒷걸음질을 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시어머니와의 지독한 고부관계가 설명이 될 텐데요. 가뜩이나 시모랑 사이가 안 좋으신 분들이라면 정신줄 꽉 붙들어 잡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후련한 복수를 꿈꾸시는 분들도 꼭이요. 제가 결혼할 적에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집을 해주셨습니다. 강남은 아니지만 한강이 보이는 그 주변의 아파트이고 저랑 남편이 돈 모아 인테리어를 새로 싹 바꿔서는 들어와 살기 시작했어요. 집 말고도 저희 아버지는 남편한테 결혼하며 차도 새 걸로 사다 주셨고 출근할 때 입으라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명품 넥타이나 넥타이 핀 등 가지고 있는 좋은 거란 좋은 건 죄다 물려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사유라면서 말이죠. 제가 위로 오빠만 둘이 있는 막내 딸이거든요.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고 난 후 아빠가 뒤늦게 재혼을 하게 되면서 저랑 오빠들이 어린 시절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한 번도 어려워 본 적이 없는 저희였지만 부부싸움을 밥 먹듯 하고 툭하면 집을 나가는 엄마 때문에 마음고생만큼은 그 누구 못지않게 어렵게 살았어요. 그 때문인지 재혼을 하면서도 아빠는 새엄마보다 저희 자식들을 먼저 생각하셨고 재혼을 하고 난 후에도 지금껏 늘 자식이 먼저라 말씀을 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을 소중하다고 챙겨주시니 저희 남매들도 자연스레 새엄마가 안쓰럽다며 더 잘해주려 다가가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 어엿한 한 가족이 되었어요. 서로 누구보다 우선으로 아끼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말 안 해도 소중한지를 아는 찐 가족 말입니다. 남편은 저희 아버지한테 차도 받고 신혼집도 뷰 좋은 곳으로 받으니 좋아라 했어요. 좋아라 할 수밖에 없었죠. 시댁은 그럴 형편이 아니었거든요. 저희 시댁은 강남에 위치해 있습니다. 목 좋은 곳의 아파트로 말이죠. 하지만 그뿐이었어요.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계시긴 했지만 그것도 교육률이 상당하셨던 어머님이 시아버지께 조르고 졸라서 이사를 간 것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전세로 말입니다. 그렇게 남편은 시어머니의 욕심 때문에 강남으로 학교 전학을 왔음에도 불구하고 명문대는커녕 인서울대학을 겨우 진학을 했다고 해요. 새로운 환경에서 공부를 할 여유도 없이 적응하느라 스스로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걸 이해하기는커녕 오히려 도끼를 품고 곧 고3이 되는 아가씨라도 명문대를 보내야겠다는 생각으로 더 빚을 내서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사셨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그 당시 재테크를 잘 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돈 버는 일이긴 했으나 그로 인해 시아버지는 퇴근 후 대리운전까지 뛰면서
빚을 갚았다고 하시고 시어머니는 별개로 식당 일까지 하며 생활비를 벌어오셨다고 해요. 집 하나, 그놈의 집 하나랑 대학 하나 때문에 집안 전체가 돈에 허덕이며 살았던 것이었죠. 근데도 한번 강남에 들어와 살다 보니 강남이라는 입지가 좋았던지 집을 팔지 않고 살던 집에서 쭉 사셨다고 합니다. 충분히 여유를 부리며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살던 집에 살기를 택한 것이었어요. 결혼 전에 이 얘기를 듣고 참 신기한 분이다 싶었습니다. 그놈의 강남 아파트가 뭐라고, 주변 인근만 가도 그 아파트를 팔고 남긴 돈으로 더 크고 좋은 집에 살 수도 있을 텐데 자식들을 모두 다 대학에 보내놓고서도 그리 힘들게 사는 게 왠지 궁금했어요. 그와 동시에 경제적으로 큰 현금 흐름이 없는 분들이신 것 같으니 여유가 있는 저라도 잘 해드려야겠다 싶었죠. 하지만 공식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난 후였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고 나니 이상한 구두의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시어머니가 나를 따돌리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머님 하시는 꼴을 보니 말이죠. 저희 아빠가 신혼집을 마련해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남들 같았으면 고맙다고 하면서 감사 인사부터 먼저 하셨을 텐데요. 저희 어머님은 아니었어요. 이왕 사줄 거 강남의 아파트를 사주면 좀 좋아. 거기가 강남도 아닌데 뭔 투자 가능성이 있다고. 라고 하면서 바로 강남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먹이며 면박을 주시더라고요. 선의를 베푼 사람이 무한하 계시리 말입니다. 그뿐이게요. 우리 부부 잘 살라며 아빠가 내주신 집이었는데 어머님은 그게 마치 돈자랑이라도 하려는 듯 보이셨나 보더라고요. 남도 아니고 당신 아들이 따뜻히 지낼 수 있는 집을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삐져있는 사람 마냥 한동안은 집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말라고 선까지 그으셨답니다. 참 속이 좁은 분이라는 걸 그때 전 처음으로 파악했었네요. 시어머니하고의 관계가 결코 쉽지만은 않겠다는 생각에 머리가 괜히 지끈거리더라고요. 그래도 자식 낳고 또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어머님도 한 번쯤은 그 입에서 고맙단 말을 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고맙긴 개뿔, 욕이라도 안 먹으면 다행인 날들이 연달아 펼쳐졌어요. 제가 하는 설거지도 마음에 안 든다며 기름때 가득하던 핀잔부터 주셨고요. 생신 선물을 사가기라도 하면 마음에 안 드는 이유를 꼭 하나씩 대면서 급기야 환불까지 하셨답니다. 며느리가 사준 선물이면 그 정성을 봐서라도 사용을 해볼 법한데 마음에 안 든다는 1차원적인 이유를 들먹이며 환불을 요구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낳아 키우는 제 자식들이 둘인데요. 첫째로 딸을 낳았더니만 딸이라는 이유로 아이 돌상에서 밥조차 드시지 않으셨답니다. 이거 완전 정신나간 시어머니나 다름이 없는 분이셨죠. 당시 손녀딸이 어리광을 부리면서 할머니를 부르는데도 쳐다를 보려 하지 않으셨고 아이 앞에서 아들을 언제 낳을 거냐는 핀잔까지 주는데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시어머니께 욕을 먹어서 힘든 게 아니라 시어머니랑 피 터지게 한판 뜨면서 싸우고 싶은데 애가 놀랄까봐 그러지 못하고 참느라 힘들었던 겁니다. 그렇게 성질을 죽여가며 어머님이 저지르는 불합리한 불만 혹은 투정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았어요. 그 후 아들을 낳았더니 잠깐 좋아라 하시더니 곧이어 또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셔서 손주만 챙기며 예뻐라 하는 지독한 시어머니가 되셨고요. 그런데 지난 1월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네요.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집안에서만 살며 시댁은 근처도 못 가봤습니다. 남편이 초창기에 코로나에 걸리기도 했었고 그로 인한 몸살을 너무 심하게 겪었던 바람에 주변 어른들께는 절대로 옮기면 안 되겠다는 각성을 했거든요. 그렇게 안 찾아뵙는 대신에 남편이 대신 안부 연락을 시부모님께 자주 했고 그러면 저도 옆에서 아이들이랑 인사를 드리곤 했어요. 그러다가 지난 1월 오래간만에 시댁을 찾아뵈었습니다. 근데요 어머님이 밥도 잘 먹고 식후 커피도 잘 마신 듯 하시더니만 곧장 너는 빼고 니들만 들어와 라고 하면서 제 남편과 아가씨를 부르시더라고요. 눈앞에서 대놓고 당한 차별을 얼떨떨했는데 당한 건 저뿐만이 아니었죠. 남편도 그렇고 아가씨도 그렇고 이렇게까지 티를 내며 우리만 불러야겠냐며 시어머니께 눈치를 줬는데 어머님은 아무 상관도 하질 않으셨습니다. 결국 그렇게 방 안에 들어가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누다가 나오곤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식의 기분 나쁜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정말 무수히 많을 만큼 제가 기분 나쁠 일들이 벌어졌어요. 다 같이 밥을 먹다가도 얘기 좀 하자꾸나 라고 하면서 정확히 손가락으로 제 남편과 아가씨를 가리키며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기도 하셨고요. 이런 식의 일들이 좀 익숙해진 건지 언젠가부터는 고개만 휙휙 거리시면서 아가씨랑 제 남편을 부르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또 나만 빼놓고 들어가려 하시는가 보다 싶어서 일부러 눈을 회피하며 밥상머리에 시선을 고정시키곤 했죠. 안 그럼 그 상황 자체가 너무 민망해서 못 봐줄 것 같았으니까요. 저도 사람인지라 무슨 대화를 남몰래 나눴는가 싶어서 궁금해 죽겠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나를 쏙 빼놓고 할 얘기가 뭐가 있는가 싶어 화도 났고요. 저희 아가씨가 결혼했는데 한 번은 아가씨의 남편까지도 방 안에 부르시더라고요. 며느리는 저는 빼놓고 사이만 불러낸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무슨 대화를 하길래 나 혼자만 이렇게 기분이 나쁠 만큼 혼자 남겨두는 거냐면서 괜시리 남편을 불러 짜증도 부려봤습니다. 시어머니 보는 앞에서 툴툴대어 보기도 했고요. 하지만 남편은 입을 아꼈고 한 번은 결국 털어놓더라고요. 엄마가 재산 얘기를 하신다고 부르신 거였어. 가족들만 있는 자리에서 재산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더라고. 당신이 이해를 해줘. 라고 말해요. 남편의 말을 듣고 나니 그제서야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큰 재산이든 작은 재산이든 자기 자식들만 두고서 재산 얘기를 하고 싶으셨겠거니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드리려고 처음엔 수긍을 했네요. 다만 기분이 여전히 좋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당신 집안에서 지내는 제사도 그렇고 시부모님 각자의 생신도 그렇고 각종 경조사며 며느리의 손길이 필요할 일에 대해서는 무조건 저부터 찾곤 하셨거든요. 무조건 제가 도와야 할 일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돈 나누는 재산 문제 가지고서는 며느리를 대놓고 제외시켜 두기까지 하면서 자기들끼리 속닥거렸다고 생각을 하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필요할 때만 가족이라는 걸 새삼 깨달아 서글펐던 거죠. 하지만 그 후로도 어머님은 저를 빼놓은 채로 남편과 아가씨를 방 안에 불러들이셨고 애들까지 왜 엄마를 빼놓는 거냐는 눈치를 채기 시작한 때에 저는 뜻밖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방 안에 들어가 대화를 마치고 나오면 아가씨 표정이 늘 떨떠름했거든요. 저를 본체만체 하면서 지나칠 때도 있었고요. 한 번은 얘기 잘하고 나왔냐고 그냥 멀뚱히 물어봤는데 제 말에 대답을 피하면서 쌩 하고 먼저 가겠다며 집을 나가버린 적도 있었어요. 왜 저러나 싶어서 황당하단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면 남편은 아가씨를 쳐다보며 제 시선을 회피하려고도 했었고요. 불필요한 행동들을 보이며 저를 피한다는 게 느껴지니 기분이 너무 별로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무슨 얘기를 저렇게 하길래 나를 본체만 채까지 하나 싶어서 바로 문 앞에부터 귀를 기울였어요. 혹시나 내가 돈 욕심이 많아 보이니 돈 얘기는 하지 말라며 며느리에 대한 뒷담화라도 나누는가 싶어서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도 가만둘 생각은 없었어요. 누구 덕에 집 걱정 안 하고 결혼해서 호강하며 살고 있는데 그런 며느리한테 좋은 덕담은 못해줄 망정 뒷담 하나 까고 있다면 가차없이 반박하고 싸움을 걸기라도 할 참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는데 전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밖에 들리질 않았는데요. 시어머니가 제가 또? 라는 말로 대화를 시작하더라고요. 설마 그 제가 나를 가리키는 건가 싶어서 귀를 쫑긋 기울였습니다. 그랬더니만 이어지는 말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오늘은 내가 화를 안 내보려고 했는데 쟤를 보니 화가 날 수밖에 없다. 굼떠서 행동도 느리고 시어머니가 앞에서 밥을 다 먹었으면 물이라도 떠다 주는 게 정상인데 가만히 앉아서 지 자식들부터 챙기는 거 봐라. 저런 밥상머리 교육으로 어디 자식을 가르치려고 드는지 세상이 정말 말세다 말세. 라고 하면서 저의 행동에 대한 뒷담화를 늘어놓고 계시던 겁니다. 오늘은 화를 안 내보려고 했다고 말씀을 하는 거 보니 평상시에도 이런 식으로 제 뒷담화를 나누던 게 분명해 보였어요. 옆에서 신우이는 나도 엄마 말 듣고 나서 언니를 보니까 행동에 문제가 많더라. 근데 언니는 자기 스스로 문제가 있는 줄을 모르는 것 같아. 라고 하며 시어머니의 말을 맞받아 쳤고요.
뒷담화를 어머님께 들어오면서 결국 시누이도 시어머니와 한마음으로 저를 달갑지 않게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벌렁벌렁 거렸어요. 재산 얘기는커녕 돈 얘기는 일절 꺼내지도 않은 채 제 뒷담화만 늘어놓고 있던 모습에 기가 찼던 거죠. 늘 이런 식으로 모일 때마다 안방에 불러 며느리 욕을 하셨구나 싶어서 울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새삼 내 남편이 뭔가 말을 해주길 바랬는데요. 믿었던 남편마저도 시어머니 옆에서는 시어머니 편만 들더라고요. 내가 잘 타일러야 하는데 엄마도 알잖아. 저 사람 애들 키우느라 성격이 예민해져서 다른 건 신경을 못 써.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그러려니 이해를 해줘. 라고요. 제가 잘못을 한 것도 없고 전 그냥 시댁에서 밥만 잘 먹었을 뿐인데 자기들끼리 속닥거리고 있는 이 사람들의 작당에 전 환멸이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문을 박차고 들어가 버리려는데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거기서 또 열이 받아서는 결국 밖에서 문을 차버렸습니다. 안에서 시모가 놀라 소리 지르는 게 들렸지만 저는 그러자마자 바로 집 밖을 뛰쳐나갔습니다. 남편이 급하게 저를 따라 나와 붙잡으며 변명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그냥 힘들어서 하소연을 한 거고 자기는 그냥 그 말에 동조만 해드렸을 뿐 다른 뜻은 없었다고 말이죠. 그러니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지 말고 집으로 들어가자며 저를 설득해 부르는데 남편의 말을 하나도 믿을 수 없었어요. 재산 얘기를 한다고 해놓고서는 제 얘기, 그것도 뒷담화만 신랄하게 나누고 있었단 걸 참을 수 없었던 거죠. 결국 저는 남편까지 뿌리치고는 시댁 아파트 동 입구 앞까지 나왔다가 그냥 집으로 가기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시어머니께도 똑같이 갚아드려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믿었던 내 편이 남편에게조차 뒷담화를 하면서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한 시어머니께 저는 그에 맞는 합당한 방법으로 되갚음을 해드리고자 했답니다. 그건 바로 앞담화였죠. 치사하게 똑같은 뒷담화를 까고 싶지 않았어요. 이왕 복수를 하고 이왕 속 시원하게 안갚음을 할 바에야 앞담화를 까드리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화가 나 씩씩대는 저를 보면서 지나가는 어느 아주버님이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한두 번씩 시어머니 댁으로 들어가는 걸 본 시댁 바로 앞집 아주머니셨습니다. 화가 난 채로 얼굴이 잔뜩 붉어져 있는데 그걸 보고 궁금하셨던지 더욱 격하게 아는 척을 하며 다가오는 거예요. 보통 같았으면 그냥 가볍게 인사만 드리고 후다닥 제 갈 길을 갔었을 텐데 이번만큼은 그냥 지나치기가 힘들었어요. 뒤에서 남편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저를 따라오는 중이었는데 그런 남편의 존재를 알면서도 시댁의 이웃분이던 그 아주머님께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아유, 정말 화나서 이혼해야겠다고 집을 나와버렸어요.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뒤에서 저를 향해 걸어오고 있던 남편이 갑작스레 발걸음을 멈추더라고요. 상황이 민망하다고 생각이 들어 굳이 이웃분께 얼굴을 비추지 않는 게 낫겠다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이 그러거나 말거나 무시를 한 채 더욱 격렬히 이웃분께 소리를 질렀어요. 저희 어머님 원래 저렇게 모지고 정없는 분이세요? 평소에도 이웃분들께 그러시죠? 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 순간 이웃 아주머님의 얼굴 표정을 봤는데 아주머니가 아주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절 보시더라고요. 마치 무슨 일인지 궁금해 죽겠다는 표정을 하고 다가와 뭔데? 왜 그러는데? 시어머니랑 싸운 거야? 왜? 뭔데? 라면서 물음표를 든 질문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전 있었던 일에 대해 전부 다 말씀을 드렸죠. 시어머니가 집에 초대를 해놓고 며느리만 빼놓은 채 나머지 식구들만 안방에 데리고 들어가 며느리 뒷담화를 깠다고 말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그렇게 사이 좋았던 시누이랑 남편 사이에서 이간질을 대놓고 하면서 나를 농락했다고 아주 열불나 죽겠다며 남의 아파트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그러자 사람들은 하나둘 모여들었고 급기야 베란다에서도 저를 쳐다 내려보는 이유까지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사라지고 난 후였고 저는 남편이 도망을 쳤다는 게 더 화가 나 더 열불을 내며 시어머니 앞담화를 깠죠. 제가 이렇게 말을 하자 몇 호인데요? 누구 집이더라? 라고 하면서 시어머니가 누군지에 대해 확인하려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도 했고요. 결국 이웃 아주머니의 제보로 저희 시어머니가 누군지에 대해
온 아파트 동네 아주머니들이 알아차리게 되었답니다. 그 중에서는 딸 자식을 키우고 있었는지 어떻게 남의 집 딸을 그리 대놓고 무시할 수 있냐며 저만큼이나 화를 내주신 분도 계셨고요. 더러운 똥을 밟은 셈치고 이참에 연을 끊고 살라며 응원을 해주는 이웃도 계셨어요. 시어머니랑 평소에 사이가 좋지 못했던 건지 맞은편 이웃 아주머니조차도 그 집은 내가 언젠가 이사단이 날 줄 알았어. 아줌마가 늘상 표류통에서는 말도 살갑게를 못하고 나도 어울리기가 힘들더라니까. 라고 하면서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제 뒷담화를 듣고 화가 미치도록 났던 그날 밤 똑같이 안갚음을 해주겠다며 시어머니의 아파트 이웃 사촌들 앞에서 시어머니 욕을 신랄하게 해버렸답니다. 나중에야 남편으로부터 사실을 전해들은 건지 시어머니가 아파트 입구 앞까지 내려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심호욕을 하다가 시어머니 얼굴을 보고는 잠시 입을 다물었는데 그 순간 모두가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누군지 얼굴을 봐야겠다면서 입구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도 있었죠. 그 꼴을 보자 시어머니는 겁이 난 건지 도로 저에게 걸어오지도 못하신 채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가셨답니다. 내 욕을 그리 얍삽하게 하셨던 것처럼 저에게 당당히 찾아와 따지기라도 할 줄 알았는데요. 그냥 그렇게 이웃들 눈을 피해 도망가는 걸 보니 쌤통이었네요. 여기가 제 아파트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쭉 사셨던 아파트인데 이제 저 얼굴을 어찌 들고 다니실까 싶어서 괜히 오지랖스러운 생각도 해봤고요. 그렇게 저는 눈치 보던 시어머니께 뒷담화까지 당하고 난 후 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남의 아파트에서 참 요란스럽게도 떠들어 댔습니다. 이게 소음으로 들렸을 법도 한데 이웃분들은 궁금해 죽겠다는 이유로 서로 삼삼오오 모여서는 저의 심호 앞담화를 들어주며 다 같이 떠들어 주셨네요. 그 덕에 저는 더 신이 나서 심호욕을 신랄히 했고 그 광경을 남편을 포함해 시어머니까지 목격을 했고요. 살짝 찔리긴 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재산 얘기를 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지들끼리 모여 뒷담화를 깐 것보단 덜 치사한 짓이었다고 생각해요. 남편도 할 말이 없었는지 그날 뒤늦게야 애들을 데리고는 집으로 돌아왔는데 와서 내내 제 눈치를 보다가 먼저 맥주까지 꺼내 들더라고요. 마시고 한잔하며 자기랑 풀자고요. 자기가 잘못했고 시어머니한테도 다신 그런 식으로 방에 불러들이지 말라며 단단히 말씀을 드리고 왔으니 앞으로 같은 일은 되풀이되지 않을 거라고도 말이죠. 그 말이 참 마음에 들었지만 1%가 부족하더라고요. 저는 또 시어머니를 볼 일이 없을 거고 그 집에 들어가서 수모를 겪지 않을 거라고 단단히 못을 박아뒀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가 행동을 고치건 말건 그건 상관이 없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남편이 그런데요. 우리 엄마 요즘 집 밖으로 쪽팔리다며 나가지도 못하고 있어. 라고요. 시어머니가 저 때문에 이웃들한테 쪽이 팔려 집 밖을 못 나가고 있다며 동정심을 가져달라는 거예요. 아유, 그 말이 얼마나 웃기던지 저는 배꼽까지 잡고 빵 터졌습니다. 아주 꼴 좋다며 신랄하게 비웃어줬더니 남편은 그제서야 제 마음을 꿰뚫었던지 더는 심호 얘기를 입 밖으로도 안 꺼냅니다. 그리고 전 속으로 생각했죠. 시어머니에 대한 가십이 사라지기 전에 시댁 아파트에 가서 주기적으로라도 시어머니 욕을 해야겠다고 말이죠. 제 남편 데려다가 제 욕을 깠던 것처럼 저도 똑같이 어머님 이웃들께 어머님 욕을 하고 어머님 얼굴을 불켜지게 만들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에 들어서고 있는 평범한 아줌마네요. 가을에 여러분들 즐겨 듣는 노래가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나훈아 팬이어서 나훈아의 친정엄마라는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요. 그 노래만 들으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노래가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함께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네요. 이 아줌마가 즐겨 듣는 사연 프로그램에 저의 이야기가 문득 생각이 나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타자로 치고 있네요. 워낙 컴퓨터도 못하고 말솜씨가 없어 답답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한번 제 사연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랑 저 오빠 이렇게 세 식구가 살았습니다. 요복했던 저희 집은 아빠가 돌아가시자마자 가세가 확 기울어서
엄마가 일을 하며 오빠와 저를 책임지셔야 했습니다. 저보다는 오빠가 장남이고 훨씬 더 공부를 잘했기에 저보고 가라는 오빠의 마음에 저는 한사코 거절하고 대학을 포기해 일찍부터 취업을 했습니다. 오빠는 다행히도 서울의 좋은 대학에 붙어 엄마와 저의 자랑이기도 했지요. 그렇게 오빠가 군대를 가고 저랑 엄마랑 둘이 살게 되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가 가장 행복했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둘이 사니 제가 벌어오는 돈만으로 풍족하진 않지만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고 엄마와 주말에는 가끔씩 여행도 다니며 오빠는 결혼해야 되겠지만 저는 엄마랑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저는 사귀던 남자친구와 원치 않는 임신을 했네요.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혼전 임신이 많이 없었기에 지우려고도 생각했지만 엄마는 그러는 거 아니라고 하면서 엄마가 도와줄 테니 꼭 낳으라고 용기를 주셨으며 시댁에서는 잘난 아를 앞게 막는다며 반대를 참 많이도 하셨지요. 저희 집에 찾아와서 아이를 지우라고 난리도 치고 그때마다 울면서 이렇게까지 결혼을 해야 하나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뱃속의 우리 아이를 생각하며 그런 시댁이어도 아빠 없는 자식을 만들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결혼을 했고 번갯불 콩 구워 먹듯이 결혼식을 올리고 시댁에서 얻어준 작은 신축 빌라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저와 다르게 좋은 대학 나와 유학까지 결정되어 있었지만 아기가 생기는 바람에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시댁에서 남편이 공무원 시험을 꼭 봐야 한다면서 생활비를 줄 테니 남편 공부하는데 방해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저는 임신기간 내내 먹고 싶은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 한 번 푹 자지 못했습니다. 아침마다 전화 오는 시어머니에 남편 아침 챙겨줬니? 나는 물음에 대답해야 했기에 늘 새벽같이 나가는 남편의 밥을 챙기고 조금 쉬려고 하면 시댁으로 와서 집안일 좀 도우라고 하는 시어머니의 시집살이에 한시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남들은 임신하며 몇십 킬로씩 살이 찐다는데 저는 너무 찌지 않아서 오히려 병원에서 이렇게 되면 출산하는데 힘들 수 있다고 많이 먹으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임신 기간을 거치고 출산을 하던 날에도 제 옆에 있었던 건 저희 친정 엄마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엄마는 저의 모습을 보고 한참을 뒤돌아오셨어요. 너무 말라버린 제 모습이 안쓰러워 집에서 바리바리 미역국이랑 반찬을 싸와 출산하던 날 그 미역국을 먹으면서 울었던 생각이 나네요. 저는 조리원도 가지 못한 채 집에 와서 산후조리를 해야 했고 다행히도 친정엄마가 도와주셔 2주 동안은 참 행복했습니다. 본격적인 육아를 시작하면서 남편은 아이가 울면 밖으로 나가고 친구들과 만나 공부도 안 하고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온 날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잔소리를 하면 그럴 거면 아이를 왜 낳았느냐면서 저를 타박하기 일쑤였고 시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조금 커 어린이집에 가면서 조금은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고 남편은 거의 4년을 넘게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며 떨어지는 바람에 선배 회사에 취직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늘 술 마시고 하는 레파토리가 있는데요. 저를 만나 자기 인생이 잘못됐다고 늘 한탄하는 거였어요. 자기는 탄탄대로로 갈 수 있는데 저와 아이가 생겨서 그렇게 되었다고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지금은 아이가 아직 어려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더 커서 이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싶어 밤에는 숨지겨 운 적도 많았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외박이 잦았고 그런 날에는 아이와 저 둘이 집에 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친정이라도 가려고 하면 시어머니는 어딜 친정을 가냐며 저를 못 가게 하곤 하셨습니다. 그렇게 철장 없는 감옥살이를 하던 어느 날 시댁에 저번에 두고 왔던 아이 물건이 생각나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지만 받지 않기에 필요한 물건이라 빠르게 시댁으로 갔습니다. 띵동 누르고 기다리는데 시어머니가 나오더군요. 당황한 얼굴로 저를 보시더니 이 밤에 무슨 일이냐며 아이 데리고 왜 밤에 돌아다니냐며 타박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이 물건을 두고 갔는데 필요해 왔다 말씀드리고 들어가려는데 지금 집에 손님들이 와 있다고 다음에 와서 가져가라고 하시더군요. 지금 필요한 거다. 그럼 그것만 가지고 가겠다 하니 갑자기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지금 들어와봤자 좋을 게 없을 텐데 그럼 들어오던가 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 아이 물건을 찾는데 손님 몇 명과 저희 엄마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 엄마! 라고 부르니 엄마가 갑자기 너무 깜짝 놀라서
그릇까지 놓치셨더라고요. 왜 여기에 있어? 나한테 말도 없이 우리 시댁에 왜? 라고 물으니 엄마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코웃음을 치며 말하더군요. 아, 내가 저번에 너네 집에서 사돈 요리 먹어보니 너무 맛있더라고. 그래서 집에서 요새 쉬신다길래 우리 집에서 가끔씩 요리해주면 어떨까 싶어서 돈도 넉넉하게 드린다고 했고 뭐 서로 좋잖아? 나는 맛있는 음식 먹어서 좋고 사돈은 돈 벌어서 좋고 얘 원래 남의 집 살림보다 가족 살림이 낫잖니? 라고요. 엄마는 시댁에 한 달 전부터 와서 파출부를 하고 있었고 그런 사실은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아냐고 물으니 당연히 안다고 내가 말없이 그랬겠냐고 하시더라고요. 돈도 다른 것보다 넉넉하게 주는데 뭐가 문제냐면서 오히려 시어른한테 대든다고 저에게 몰아붙이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는데 식탁 위에 있던 맥주잔을 들어 그대로 시어머니에게 뿌렸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찮더라도 그래도 사돈되는 분에게 자기 살림을 시키다니요. 그것도 남편이 알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저에게는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더군요. 그렇게 맥주를 뿌리니 시어머니는 소리치면서 제 뺨을 짝하니 때리며 얘가 어디서 근본 없는 게 들어와가지고 애기 생겼다고 파줬더니 어디서 너 배운 교육이니? 너네 엄마한테 그렇게 배웠니? 하기야 너나 네 엄마나 수준이 알만하다. 내가 돈을 안 줬니 뭐랬니? 그냥 니네 엄마 음식 잘하고 일 구한다길래 우리 집에서 일해보라고 한 것뿐이고 너한테도 말할까 했지만 우리 아들이 말하지 말래서 안 했다. 근데 어디서 지금 그딴 행동을 해? 미쳤어? 라고요. 지금 저랑 저희 엄마한테 이렇게 하신 거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하실 거예요. 나는 말 한마디를 하고 저는 곧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제 짐을 몽땅 캐리어에 있는 대로 아이 짐과 제 짐을 꾸겨놓고 나가려는데 남편이 들어오더군요. 너 니네 집에서 우리 엄마 일하는 거 알았어? 나도 며칠 전에 알았어. 아는데 왜 안 말리고 나한테 말도 안 했어? 뭐하러 말해. 나도 장모님한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괜찮다고 사돈댁 도와주면 우리 딸이 이쁨 받고 좋지 않겠냐면서 그러시는데 내가 그럼 뭐라고 말해? 지금 그것 때문에 집 나가려고 짐을 싼 거야? 너도 참 너다. 입장 바꿔서 니네 엄마가 우리 집에서 식모하면 좋겠냐? 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우리 엄마랑 니네 엄마랑 급이 다르잖아. 아니지, 우리 집이랑 니네 집이랑 급이 다르지. 니네 집에서 잘난 거 니네 오빠밖에 없지 않냐? 근데 그 오빠 지금 뭐하고 있어? 유학 가서 매달 돈이나 축내고 있지 뭐. 너 더 이상 나랑 우리 애기 찾지 마. 네가 말한 대로 네 앞에서 사라져 줄 테니 너랑 니네 엄마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보자. 아이고, 그러면 내가 무서워서 제발 가지 말라고 하게? 제발 나는 네가 네 발로 나가기를 바랬어. 나가서 좋은 사람 만나 살아. 양육권, 친권 다 포기할 테니. 그 뒤로 양육권, 친권 포기각서 위자료 받고 양육비 없이 이혼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혼하고 나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당장 가진 돈도 없었고 아이도 어렸고요. 그러다 엄마가 저에게 통장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그 통장에는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엄마가 우리가 없더라도 잘 살 수 있도록 노후자금이 들어가 있는 통장이었는데요. 이걸로 저에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라고 건네주더라고요. 어떻게 이걸 쓰냐고 펑펑 울었지만 엄마는 제가 행복한 게 가장 행복하다면서 뭐라도 시작하라면서 건네준 통장으로 엄마와 저는 조그마한 한식집을 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에 있는 상가에서 아침, 점심 장사를 시작하면서 단골들이 생기게 되고 엄마의 음식을 좋아하는 손님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저희는 그렇게 조금씩 매장을 늘려갔습니다. 그러다 한정식 전문점을 차리게 되었고 지금은 3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아이 또한 아빠 없는 삶에서 돈의 여유라도 주고 싶어 시작했던 일이 다행히도 잘 돼 아이가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다 해주면서 살았던 날들이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네요. 단칸방에서 시작했던 우리는 이혼하고 난 뒤 원룸에서 투룸으로, 투룸에서 쓰리룸으로 지금은 경기도 40평대 아파트에서 엄마, 저, 우리 딸 이렇게 셋이 살고 있네요. 저는 본종과 2곳을 옮겨 다니며 일을 하는 중이고 저희 엄마는 이제 조금은 쉬시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날따라 엄마가 가게에 나와보신다고 해서 예약건이 많아 응대하고 있는 찰나에 엄마의 지인분이 오셨다고
인사하러 같이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친한 지인분이라고 하길래 저도 함께 인사를 드리러 갔다가 룸에서 나오는데 정말 낯익은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단 한 번도 잊지 않았던 얼굴인 바로 전 시어머니였어요. 저랑 저희 엄마를 처음에는 못 알아본 것 같은데 제가 똑바로 쳐다보니 갑자기 생각이 났다는데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자기 지인과 저희 엄마가 인사를 하니 놀랐겠죠. 뻔뻔하게 저희 앞으로 걸어오더니 그 지인에게 자기야 누구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분은 여기 나랑 친한 언니, 내가 예전에 말했잖아. 한정식 집 크게 하는 큰손, 바로 이 언니야. 그 한정식 크게 한다는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라고? 그렇다니까. 언니가 음식 솜씨가 워낙 좋아서 내가 여기 음식을 못 끊잖아. 하고 오는데 전 시어머니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그럼 잘 먹고 가시라고 하고 저도 그 뒤로 휙하니 나왔어요. 정말 한순간도 잊지 않았던 얼굴인데 여기에서 마주치니 사실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매장에 나가 예약건들을 확인하는데 누군가 저를 찾아왔다고 보니 전 시어머니더라고요. 참 웃기죠. 잠깐 이야기하자는 말에 조용히 룸으로 들어가 대화를 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우리의 손녀 잘 지냈지? 네? 손녀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이혼할 때 위자료 한 푼 없이 나가는 조건에는 친권, 양육권 모두 다 포기한다고 했고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손녀라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한 건 어머님이랑 남편이었어요. 이제 와서 손녀라니. 그런 말 입에 올리지 마세요. 그래도 피는 못 속이지. 내 손녀 내가 물어본다는데. 알겠고요. 찾아오신 용건부터 말씀하세요. 너 언제 이렇게 매장을 다 차렸니? 그거야 제가 일일이 대답할 건 아니잖아요. 본론만 말씀하세요. 무슨 본론? 이혼했어도 우리 아들 자식이 너랑 살았었는데 한 번은 아빠를 보여줘야 하지 않겠니? 아빠요? 무슨 아빠요? 저는 저희 딸에게 말했어요. 아빠는 없다고요. 그 사람에게도 전해주세요. 다른 사람 만나 행복했으면 좋겠다고요. 저 오늘 매장이 바빠. 그만 먼저 일어날게요. 빨리 가주시기를 바래요. 하고 먼저 일어났어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렇게 나오는 이유를 모르겠어 주변에 수소문을 해봤습니다. 몇 년 동안 전 남편 소식조차 듣지 않아 차단했는데 알아보니 전 남편은 다니던 회사에서도 여러 문제를 일으켜 잘리고 전 시댁은 시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써 살던 집까지 넘어가 지금 좀 힘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소식을 잘 모른다고요. 전 시어머니 속셈을 알 것도 같았죠. 또 오겠지 싶었지만 아니나 다를까 또 찾아온 시어머니와 전 남편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매장에서 직원들도 있고 이야기하기 어려워 근처 카페에 가서 대화를 하는데 가관이었어요. 자기야 잘 지냈어? 나야. 우리 딸 잘 있지? 나는 딸이 너무 보고 싶어.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 야 연기하지 마. 본론만 말해. 아니 왜 그렇게 말해. 나 우리 딸 한 번만 보고 싶어서 봤어. 엄마가 너랑 장모님을 마주쳤다길래 너를 아무리 찾아도 알 수 없고 아는 애들도 없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나는 너랑 너네 엄마한테 우리 딸 보여줄 생각 없고 앞으로도 없으니 더 이상 찾아오지 마. 한 번 더 찾아오면 이번에는 이렇게 안 끝나? 얘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어떻게 자식과 부모의 연을 끝낼 수가 있어? 그러지 말고 한 번만 애 데리고 나와봐. 우리가 걔를 뭐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지금 그쪽들 속셈 뻔히 모르는 거 아닌 거 아는데 연기를 하시려면 좀 제대로 하세요. 너무 심하잖아요? 무슨 연기를 말하는 거니? 지금 제가 돈 좀 버는 것 같으니 저에게서 뭐라도 떨어질까 이러시는 것 같은데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딸은 그쪽들 만날 일 없으니 계속 찾아오셔도 소용없어요. 하고 일어나서 나갔는데 시댁에서 당했던 그 악몽들이 떠올랐습니다. 잊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힘들었던 때 그 사람들을 만나니까 정말 힘들었습니다. 내가 우리 딸도 아빠가 보고 싶은데 나 때문에 그러는 건가 싶기도 했어요. 그렇게 고민하고 나서 엄마에게 물어봤어요. 과연 아빠가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게 나을지요. 엄마는 그래도 아빠가 있다는 건 말해주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딸에게 잘 설명한 뒤 전 남편과 전 시모를 딸에게 이야기해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만난 아빠를 보니 딸은 어색해 하더군요.
애기야, 할머니야. 할머니가 얼마나 우리 손녀가 보고 싶던지. 우리 딸, 아빠야. 아빠가 우리 딸이 너무 보고 싶었어. 셋이 만나는 동안 저는 딴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집에 가려고 이야기하는 순간 갑자기 저보고 오늘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있으면 어떻겠냐 하더군요. 딸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고요. 저희 딸도 자기 방을 아빠랑 할머니께 보여주고 싶다 하도 말하니 엄마가 친구들이랑 여행에 가셔서 그럼 잠깐만 들어갔다 가라고 말한 후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가니 자기네 집인 마냥 곳곳을 살피더군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집에서 꼭 자고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너무 뻔뻔하지 않나요? 자꾸 딸을 앞세워 저에게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났지만 그래도 천류는 끊을 수 없다길래 손님방을 내어줬습니다. 그렇게 아침이 되었고 같이 넷이 앉아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전신모가 저에게 우리 이렇게 가족이 다시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먹던 밥이 튀어나와. 아니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럴 일 1%도 없고요. 다만 저희 딸이 자기를 낳아준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나중에도 궁금해할 것 같아서 만난 것 뿐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니까 김칫국 마시지 마세요. 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발 자기야 우리 합치자. 내가 잘할게. 그때 내가 너무 어려서 미쳤었나 봐. 우리 딸을 보니 정말 나 다른 곳에 못 갈 것 같아. 내가 더 잘할게. 엄마도 정말 미안하다고 했어. 그래 야 내가 그때 정말 미안하구나. 사돈에게도 내가 정말 사과를 하고 우리 다시 여기서 잘 지내보자. 아가야 내 며느리가 되어주면 안 되겠니? 하며 헛소리를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보고 긍정의 의미냐면서 좋아하는 순간 번호키를 누르고 들어오던 소리에 저보고 누구 올 사람 있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대답했어요. 네, 저랑 곧 결혼할 사람이요. 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둘 다 순간 놀라 벙 찌더라고요. 저의 애비 남편이 들어오자 저희 딸은 아빠 하면서 달려갔고 애랑이 딸을 안아주더라고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이게 무슨 소리냐면서 놀라길래 그대로 설명해 드렸어요. 말 그대로 제 남편이요. 아니지, 애비 남편이요. 그리고 저희 딸의 아빠요. 무슨 소리야? 아빠는 나지. 너였지. 너였는데 네가 포기했잖아. 다신 보지 않기로 다 서류 써서 제출했잖아. 도대체 무슨 소리야? 아니 그땐 그랬지만 이제는 잘한다니까. 네가 결혼할 거면 딸은 놔주고 결혼해. 너 진짜 콩밥 한번 먹어보고 싶어 이래? 아 맞다. 네가 지금 서류 놓고 기다리는 회사 있지?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게 왜? 그 회사에 못 갈 것 같아. 그 회사 우리 남편이 사장이야. 라고 했더니 전 남편의 얼굴이 정말 새빨개지더라고요. 이 사람에게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죄송한데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 주거 침입죄에 해당될 수 있어요. 저희 이번에 결혼식 올리는데 두 분 초대하고 싶네요. 저희 부모님도 많이 뵙고 싶어 하시고요. 참 궁금해 하셨거든요. 수준 이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셨으면 더 이상 찾아오는 일 없었으면 합니다. 다시 찾아오면 그때는 경찰서에서 배워야 할 것 같네요. 전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대로 주저앉아 멍을 때리고 저는 경찰 불러서 나가라고 하기 전에 나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 딸이 그래도 자기를 낳아준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살아가면서 궁금해할 것 같아서 온정을 베풀었는데 너랑 너네 엄마라는 사람은 끝까지 수준 이하의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 그리고 어머님 제가 그랬죠? 그때 그 일 반드시 기억하고 있었다고요. 오갈 곳 없어서 일할 데 없으시면 저희 매장에 주방임으로 써드릴게요. 돈은 당연히 많이 드리고요. 생각 있으시면 연락하세요. 라고요. 그렇게 전 시댁과 저의 인연은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제가 혼자 사는 것 같아 보이니 만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다시 합치려고 수작 부렸지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니 수준 이하로 대해줬으니 더 이상 찾아오지 않겠지요. 그렇게 저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감정을 보내주었습니다. 저희 애비 남편은 저희 친정엄마가 소개해준 사람이에요. 오랫동안 단골로 왔던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와 엄마가 연을 잘 맺어 저와도 이렇게 인연이 닿았답니다. 알고 봤더니 굉장한 재력가의 집안이었던 저희 시댁은 정말 검소하시고 늘 배려하고 이해하는 삶이 가장 행복하고 윤택한 삶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삶의 목표를 이어받아 저도 이제 남편과 저희 딸과 엄마와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저의 새 출발을 응원해 주실 거죠?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